자, 드디어 개막합니다. 유럽인들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유로 2024가 오는 14일 날에 개막한다. 7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이 된다. 1960년 첫 대회 이후로 17번째 대회 및 UEFA 출범 후에 70주년 대회이기 때문에 매우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친구가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의 그 마스코트입니다. 곰돌이. 우리나라 호돌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엽죠? 아무튼 진행 방식은 일단은 6개의 조로 일단 나뉘어져 있고요. 6개의 조에서 1등에서 2등이 일단은 16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4등을 했다. 그럼 4등은 자동 탈락하게 된다. 그리고 조3위의 경우 이렇게 조3위를 하게 되면은 6개의 팀 중에서 6개의 팀이 나오잖아요. 조3위가 이렇게 6개 팀이 있다고 하면은 이 6개 팀 중에서 승점과 같은 상대 비교를 통해서 4팀이 16강에 진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묶음씩 2, 6, 12 12팀 플러스 4팀 더해서 16개 팀이 되죠. 그래서 16강 진출팀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경기 시간의 경우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1시, 4시에 진행됩니다. 축구 팬이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유럽은 여러분들 참 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배려심이 없어. 자꾸 이런 시간에 자꾸 경기를 하고 말이야. 아무튼 심지어 결승전마저 7월 15일 새벽 4시에 한다. 아무튼 그렇게 좀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시, 4시, 10시. 근데 10시도 거의 없어. 다 보면 4시야. 우리 또 동아시아의 또 변방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로 2024를 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또 유로 2024에 못 나온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유로 2024 출전권이 박탈되었다. 유럽 축구연맹 UEFA에서 2022년 9월 20일 러시아의 유로 2024 예선조 추첨 배제를 확정했다.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피파 역시 러시아 팀의 모든 연맹 주간 대회 출전을 금지를 시켰다. 그래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퇴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때 러시아가 못 나왔었죠. 사실상 국제무대 퇴출로 인해서 러시아 국대의 모든 A매치 기록들 역시 비공식으로 치러지게 되었고,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평가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피파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 이전까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역시 출전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미국이 끼어있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로 2024 본선 진출한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출전 금지가 이렇게 러시아가 금정색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경기를 했어요. 막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막 이렇게 경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A매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피파가.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랑 안 떠줘요. 지금 떠주는 나라들 보시면 뭐 이란, 이라크, 케냐, 쿠바, 벨라루스 뭐 다 약간 친러 국가들이죠.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 사실상 러시아가 지금 완전 국제적인 왕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AFC 가입을 준비 중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유럽으로부터 선절당한 러시아가 대륙별 연맹을 AFC 아시아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 축구협회장인 두코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유럽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전혀 없다. 우리 왕따시키고 있다 우리. 그래서 AFC는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의외로 한국이라든지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 이런 우방국들을 제외하고 러시아에 꽤나 우호국들인 나라들이 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AFC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UEFA 총회의 탈퇴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파의 최종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애초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러시아가 AFC에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이제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진출하기 애매한 중위권 국가들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타르라든지 뭐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죠. 이란, 한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 아래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라이벌이 들어오게 되는 셈이니까 이런 나라들의 좀 반발이 예상이 된다. 특히 중국이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해라 러시아야.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다. 이 유로 대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유로 대회 강자는 항상 서부 유럽이었다. 서부 유럽이면 여기 쪽을 이제 의미를 하죠. 총 16번의 대회 중에서 최다 우승국은 독일과 스페인이다. 그리고 유로 대회 본선 최다 진출 국가는 프랑스다. 이게 유로 대회 본선 진출 횟수를 나타낸 건데 프랑스만 10번이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9번이 러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본선 제일 많이 진출한 국가가. 이번에 만약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도 프랑스랑 똑같은 색깔이었겠죠. 하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트색이 되어버렸다. 러시아가 은근히 또 유로 대회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을 또 보였다라는, 유럽에서 나름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또 약간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승 후보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승 후보들이 있죠. 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뭐 잉글랜드, 포르투갈, 뭐 벨기에,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누가 이번 유로 2024에서 우승하게 될 것인지 가볍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우승 후보 독일입니다. 독일 역시 강하죠? 우승 3회, 준우승 3회로 우승 최다 국가. 그러면서 직전 대회였던 유로 2020에서는 16강에 진출을 했었다. 유로 최다 우승팀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독은 천재 감독이라고 불리는 율리안 나겔스만이다. 최종 명단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보시면은 골키퍼 노이어 테스테겐 있고요, 키미 선수 있고, 헨릭스라든지 다비트 라움, 리디거, 뭐 슐로터베크 다 굉장히 자원이 나쁘지 않아요. 크로스, 긴도안, 토니 크로스, 우리 교수님, 무시알라, 파블로비치, 자하네, 비르츠. 야, 이거 뭐 필크루크, 밀러, 하베르츠. 자원이 괜찮죠. 역시 독일. 보시면은 독일의 경우 피파 랭킹 16위, 2024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고 2022 월드컵의 경우에는 조별 탈락을 했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지금 하향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독일이고요. 지금 약간 슬럼프의 시기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단계죠. 이번 유로 2024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유로 예선을 치르지 않고요. 그리고 토니 크로스의 마지막 커리어 및 대회로 예상되는 경기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럽 전통의 강호, 피지컬과 뛰어난 조직력이 또 강점인 팀이고, 다만 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의 부재. 지금 전방 스트라이커가 필크루크 정도밖에 없어요. 플러스 최근에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 크로스의 전개라든지 귄도안의 안정적인 이성 관리, 그리고 무시알라와 비르치라는 최강 윙어 조합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강력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우승 후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력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천재 감독 나겔즈만의 유연한 전술 플레이, 다만 중요 경기에서 나겔즈만의 이런 실험적 전술, 모험적 전술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명장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 A매치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리스전의 경우 2대1로 승리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나겔즈만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번 유로 2024 이기려면 다 쏟아부어야 돼. 우리 옛날에 독일 아니야. 우리 진짜 최선 다해야 돼. 이기려면은 각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그룹 A에 속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6강은 무난하게 갈 것 같기는 하죠. 세 나라 다 약간의 다크호스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가지 않겠느냐. 웬만하면은 조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이죠. 역시 빼먹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유로 우승 3회 그리고 준우승 1회로 최다 우승팀이고, 유로 2020 직전 경기에서는 4강에 진출했었다. 감독은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이다. 자, 최종 명단을 한번 보시면은 우나이 시먼의 라야 골키퍼 이렇게 있고요. 2010년에도 나바스는 스페인 국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참 베테랑이네요. 그리고 카르발, 라포르트, 나초, 쿠쿠렐라, 그리말도, 뭐 로드리, 파비안 루이스, 메리노, 페드리, 수비멘디라든가 뭐 모라타, 페란 토레스, 다니 올모, 오야라사발, 윌리엄스, 호셀루, 그리고 우리 07년생 급식 야말, 그리고 아요세 페레스. 이렇게 전력이 그렇게 또 나쁘지가 않아요. 중원에 또 로드리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괜찮습니다. 꽤나 나쁘지 않아요. 스페인의 경우 여러분들 피파 랭킹이 8입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을 했고요. 2012 유로 우승국, 22-23 시즌에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했고요. 2022년 월드컵에서는 16강을 기록했습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서는 7승 0무 1패로 딱 한 번 졌고요. 같은 조에서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0대2로 패를 당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베테랑, 그리고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유망주 자원들의 이런 신구 조화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 나바스나 카르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테랑 조합들, 그리고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로드리 같은 선수들의 이런 조합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윌리엄스라든지 뭐 야말이라든지 이런 또 선수들, 굉장히 또 신구 조화가 좋은 팀이다. 다만 경기력의 기복이 좀 심한 편이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원이 지금 현재 부재다. 그래서 약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스트라이커 자원이 누구냐? 모라타입니다. 예. 그래서 스트라이크 자원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 약팀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결이 좀 부재한 부분이 있다. 중원에서의 로드리와 최전방에서의 모라타의 활약이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매치 기록도 한번 봐야겠죠.
안도라전에서 5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북아일랜드전에서 5대1로 승리를 하면서 아주 그냥 대파를 했어요. 데라포인테 감독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자신은 있으나 방심은 금물이다. 스페인이 족한 그룹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왜 방심이 금물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빡센데요, 이거. 이거 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건 이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죽음의 조에 속한 스페인이다. 다음 우승 후보 여러분들, 프랑스를 또 빼먹으면 너무 섭하죠. 유로 우승 2회 그리고 준우승 1회로 유로 2020의 경우에는 16강에 진출했고요. 감독은 디디에 데샹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최종 명단도 한번 봐야겠죠. 보시면은 뭐 아레올라 메냥 골키퍼에 우파메카노, 뭐 살리바, 파바르, 멘디, 조아사 클로스, 코나테, 테오, 질쿤데, 에머리, 캉테, 카마빈가, 포파나, 그리즈만, 추아메니, 바르콜라, 콜로무아니, 코망, 티랑, 은바페, 와 잠깐만 뭐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요 이거? 이거 맞아? 야 이거 액조디아 아니야? 아니 모든 파츠가 다 모였어 그냥. 저게 유럽 팀이요 아프리카 팀이 장난 아닙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에는 피파 랭킹 2위를 기록했죠. 2028 월드컵의 경우에는 우승을 차지했었고 2021 네이션스 리그의 경우에 우승을 했었고 직전 경기였던 월드컵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했었습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서는 7승 1무 0패로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보여줬고요. 각 포지션별 최상급의 선수들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대회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의 성적도 매우 좋은 프랑스입니다. 잉글랜드와 함께 현재 유로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점 찍어져 있는 팀이고요. 디디에 데샹 감독의 리더십과 데샹 감독의 뛰어난 스쿼드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또 있고요.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 이러한 데샹 감독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근데 뭐 프랑스 자체가 전술이랄 것도 그냥 하나 설정해 놓으면 워낙에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어떻게든 풀린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를 크게 가져가진 않는다. 특별하게 단점이 없는 팀이다. 굉장히 또 코어가 탄탄한 팀이다.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매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전에서 3대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캐나다전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 데샹 감독이 밝히기를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선수들도 잘 따라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만만한 조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폴란드나 오스트리아도 의외로 또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팀이기도 하고 네덜란드도 또 속해 있고, 그래서 일단 정배는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1, 2위를 가는 것이긴 한데 방심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전 유로 경기에서 16강에서 스위스한테 졌던 프랑스였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은 하면 안 된다. 프랑스도 강력하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탈리아입니다. 유로 우승 2회 준우승 2회로 직전 유로 2020에서 우승을 거뒀던 팀입니다. 감독은 나폴리에서 또 뛰어난 활약을 또 펼쳤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감독입니다. 자, 이제 최종 명단도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돈나룸마의 메레 비카리오 골키퍼, 그 다음에 바스토니, 벨라노바, 본조르노, 캄비아소, 다르미안, 디로렌토, 디마르코, 만치니, 바렐라, 그리고 크리스탄테, 프라테시라든지 조르지뉴, 펠레그리니, 키에사, 에샤라위, 라스파도리, 스카마카, 차카니 선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이탈리아 아주리의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스쿼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파 랭킹이 9위입니다. 그리고 2006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고 유로 2020은 우승했었죠. 직전 월드컵이었던 2022 경우에는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유로 2024 예선에서 4승 2무 2패를 좀 기록하면서 살짝 애매한 그런 또 전적을 기록했었고요. 같은 조에서 잉글랜드에게 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패가 잉글랜드에게 두 번 진 거예요. 키엘리니와 보누치의 수비 라인이 떠나게 되면서 여러 센터백 조합들이 지금 현재 실험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호흡을 제대로 맞춰보지 못했으나 수비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다라는 점이 있고요. 다만 공격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 왜냐하면은 원톱의 스카마카예요. 원톱의 스카마카. 그리고 공격을 책임지는 키에사 선수의 현재 폼이 좀 약간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톱인 스카마카 역시 기복이 있는 선수다. 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술을 택하는 스팔레티의 전술력이 장점이기는 하고요. 레지스타 유형의 이 조르지뉴의 중원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격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에서 튀르키예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보스니아전에서 1대0으로 신승을 거뒀었습니다. 약간은 좀 애매하죠. 예선전도 그렇고 또 A매치 기록도 좀 그렇고, 예전에 이탈리아의 그런 어떤 강력한 포스의 느낌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아요. 스팔레티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유로 대회는 결코 쉽지가 않다.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속한 조는 B조입니다.
아우 빡세다 빡세. 아유 이탈리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크로아티아도 장난 아닌데. 다음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또 빼놓으면 너무 섭섭하죠. 예, 포르투갈 유로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했고요. 유로 2020에서 16강에 진출했었습니다. 감독은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라는 감독을 지금 현재 선임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 선임했어요. 골키퍼 뭐 코스타 주제사 파트리시오에 다닐루 지오고달로 주안 칸셀루 그리고 세메두 멘데스 눈 멘데스 그리고 페페 디아스 그리고 브루노 페난데스 주앙 네베스 팔리냐 오타비우 그리고 우리 또 PSG에서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비티냐라든지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로날도 그리고 띠오고 조타 그리고 콘세이상 그리고 곤잘로 하무스 굉장히 폼 좋죠. 그리고 펠릭스 그리고 페드로 네투 그리고 하파엘 레앙이라는 크랙까지. 아유 스쿼드 괜찮아요. 여기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데요. 장난 아니구만.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6입니다. 유로 2016의 경우에 우승을 거뒀고요. 18, 19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었고 2022 월드컵에서 8강 진출했었습니다. 유로 2024 예선에서는 무려 10승 0무요. 모든 조 중에서 유일한 전승이다. 장난 아닌데요? 브루노 페난데스, 비티냐, 팔리냐의 매우 강력한 중원을 가지고 있고 베실바와 레앙, 하무스, 펠릭스, 호날두 등 매우 강력한 공격진 역시 가지고 있으며 칸셀로와 멘데스 같은 이런 또 공격형 풀백의 가담을 통해서 매우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팀입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에 묻혀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강한 실전 압축 근육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제 벨기에 감독이었잖아요. 벨기에의 황금 세대를 무너뜨렸던 마르티네스 감독이 부임 당시에 포르투갈 팬들이 비난을 했음에도 예선전에서 10전 전승으로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A매치 경기에는요, 핀란드전에서 4대2로 승리를 했었고 직전 경기였던 크로아티아전에서 1대1로 드디어 패했어요. 아일랜드전에서는 또 3대0으로 또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다. 마르티네스 감독이 가르치기를 우리는 결코 무시받을 전력이 아니다. 뭐 아무도 무시 안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조도 한번 봐야겠죠. F조입니다. 여기에는 뭐 1등 확정이네요. 뭐 무난하게 진출하겠네. 물론 뭐 터키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이런 또 다크호스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방심만 안 하면 엔간하면 올라가겠네요. 포르투갈 16강 진출 미리 축하드리고 이미 싸움이 좀 재밌겠네요. 여기조는. 자 다음 네덜란드도 여러분들 또 빼먹으면 안 되죠. 우리 네덜란드도 있습니다. 유로 우승 1회 준우승은 한 번도 없고요. 유로 2020의 경우에는 16강에 진출했었다. 감독은 로날두 쿠만 감독입니다. 스쿼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블린트, 반데이크 그리고 스테판 더브레이 그리고 덴젤 둠프리스 네이션 아케 더리우트 수비 장난 아니에요. 헤이스라이다 그리고 판더벤까 수비가 프린퐁도 있어. 자 그리고 베이날둠 그리고 더용은 못 나왔어요. 더용은 마지막에 잘렸고 코프네이너스 그리고 시몬스 흐라벤베르 사우터 멤비스 데파이 스테판 베르베인 베고루스트 그리고 도니얼 말론 코디 각포 그리고 브로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용이 좀 빠져서 중원이 좀 약해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수비가 이거 어떻게 이런 수비가 나올 수가 있나요? 장난 아닙니다. 무시할 전력은 아니네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요 피파 랭킹이 7등입니다. 2020 남아공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기록했었고 2022년 월드컵 8강을 했었죠. 1829 네이션스리그의 경우에도 준우승을 기록했었고요. 유로 2024 예선에서 6승 0무 2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프랑스에게 연속 패배. 이 2패는 프랑스에게 당한 패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게 2패를 당했고 반데이크, 반더벤, 더리우트, 아케 이런 선수들의 최강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쿠만의 또 수비 안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강력한 수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발빠른 공격 자원들과 이런 윙백들 공격적인 둠프리스 같은 윙백들을 활용한 파괴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라인을 올린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발빠르기 때문에 역습이 굉장히 또 매섭거든요. 자 그래서 대회 직전 중원의 핵심인 더용이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쉽게 되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네덜란드는 최근에 A매치의 경우에는요 캐나다전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전에서 깔끔하게 4대0으로 또 승리를 거뒀어요. 골을 안 먹었어요. 장난 아닙니다. 수비진 쿠만 감독이 밝히기를 이번 토너먼트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자신감이 섞인 그런 발언했고요. 자 네덜란드는 과연 어떤 조에 있을까요? 그룹 D조입니다. 프랑스랑 똑같은 조였죠. 나름 이 조도 그렇게 쉬운 조는 아닙니다. 복병이 있는 조들이기 때문에 약체가 특별하게 없어요. 강력한 팀과 중위권 팀이 있을 뿐이지 약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는 없다. 빡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는요, 유로 우승은 빵입니다. 그리고 준우승이 한 번 있고요. 그게 바로 직전 유로 2022였던 결승 진출 이거였죠. 지금 현재 감독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남문이 형입니다. 골키퍼들 다 PL에서 주전 골키퍼들이고요. 룽크, 조고메스, 게이히, 콘사, 루크쇼, 존스턴스, 트리피어, 칼 워커, 아놀드, 갤러거, 마이누, 라이스, 아담 워튼, 보언, 에제, 필포든, 앤서니 고든, 케인, 콜팔머, 사카, 이반 토니, 올리 와킨스. 그냥 다 PL에서 주전, 그리고 가장 폼 좋은 선수들만 딱 구성했어요.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잉글랜드의 경우에는요, 피파 랭킹이 4등입니다. 유로 2020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1819 네이션스리그 3위를 차지했죠. 2022년 월드컵에서는 8강 진출했었고요. 유로 2024 예선에서 6승 2무 0패로 나쁘지 않은 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마케도니아에게 각각 1무를 또 거뒀었습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전 시즌 최상의 폼을 보여준 선수들을 구성했고요. 케인, 포든, 사카, 벨링엄, 팔머, 고든, 보엔 등등 공격진이 완전 포함입니다. 또한 트리피어와 워커의 뛰어난 풀백들, 그리고 밸런스가 좋은 중원 조합을 가지고 있다. 즉 1군과 2군의 차이가 크게 없는 탄탄한 스쿼드를 보유한 팀입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탄탄한 수비력과 예선전에 4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탄탄한 수비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을 하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계속 바뀌거든요. 매해 계속 주전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진들의 호흡이 좀 저하된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저번에 그 잉글랜드가 왜 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는지 그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언급 못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해 주전이 굉장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팀들의 경우에는 좀 주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호흡을 맞추면은 그게 쭉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워낙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격진들의 호흡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잉글랜드가 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또 지목이 됐었기는 했었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이 매치를 보면은요, 보스니아전에서는 3대0으로 승리했었고 아이슬란드전에서 0대1로 패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밝히기를 우리 대표팀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잉글랜드는 어느 조에 있을 것인가? 그룹 C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물론 잉글랜드가 가장 강력한 팀이기는 하지만 세르비아나 덴마크라든지 여기 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잉글랜드 이변이 없는 한은 올라갈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상황이고, 유로 그 우승 후보 이런 거 유튜브에 뜨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벨기에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벨기에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 벨기에를 좀 한번 넣어봤어요. 벨기에의 경우에는 유로 우승은 0이고요. 준우승 기록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유로 2022의 경우에는 8강 진출했었고요. 감독은 도메니코 테데스코라는 감독입니다. 최종 명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카스테일스, 그리고 티모 카스타뉴, 그리고 토마 메니에, 베르통은 더브라이너, 그리고 틸레만스, 악셀 비첼, 파카요코, 카라스코, 제레미 도크, 그리고 케텔라에르, 그리고 로멜로 루카쿠, 오펜다, 그리고 트로사르까지. 예전의 황금 세대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력이 그렇게까지 또 나쁘지는 않아요. 벨기에 피파 랭킹 3위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피파 랭킹이고요. 2018 월드컵 3위고 2021 네이션스리그는 4위를 기록했고요. 2022 월드컵의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어요. 유로 2024 예선에서 6승 2무 0패로 기록 나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가 각각 1무를 기록을 했었고요. 챔스 결승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쿠르투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쿠르투아가 왜 포함되지 않았냐 하면은 이때 이제 주장 문제로 인해서 쿠르투아가 대표팀에 자진하차를 하게 되었어요. 베르통원과 더브라이너, 루카쿠 등 베테랑들과 함께 세대 교체 중인 젊은 벨기에 자원 등 황금기에 비하면은 좀 빈약하긴 하지만 더브라이너의 중원에서의 강한 존재감, 그리고 카라스코와 도쿠의 강력한 윙어 라인이 돋보이는 팀이다. 세대 교체 그리고 주장 문제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테데스코 감독의 부임 이후에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흐름은 좋다. 강팀을 상대로 뛰어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신구 조합들의 강한 조직력이 발휘되어야지 이번 유로에는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매치 몬테네그로전 2대0승, 그리고 룩셈부르크전 3대0승, 약간 약팀들이랑 좀 했네요. 감독이 밝히기를 매우 분위기가 좋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벨기에는 2조에 속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16강 가겠네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각 팀들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맞돌이 좋죠. 예, 솔직하게 이 정도면 맞돌이 좋죠. 여기도 2위 싸움이 좀 치열하겠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 크로아티아 안 보고 가면 너무 서운합니다.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유로 우승 0회 그리고 준우승도 0회입니다. 유로 2020 같은 경우에는 16강에 진출했었고요. 감독은 현재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이 선임되어 있어요. 최종 명단 한번 보면은 베테랑 비다 선수, 유라노비치, 그리고 그바르디올, 보르나소사, 스타니시치, 슈탈로, 모드리치, 그리고 코바시치, 브라조비치, 파셜 야, 중원이 왜 이렇게 탄탄하죠? 중원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수시치, 이반 페리시치 베테랑, 그리고 크라마리치, 피아차라든가 파샬리치 이렇게 있네요.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10위입니다. 2018 월드컵에서 결승에 진출했었고요. 2022 월드컵의 경우에는 4강 진출했었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었어요. 유로의 경우에는 최대 성적은 8강이었고요. 유로 2024 예선에서는 5승 1무 2패를 기록을 했었다. 그리고 모드리치의 마지막 국제대회로 예상되는 그런 경기다. 특유의 근성과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연장과 승부차기에 매우 강한 팀이다. 이제껏 국제대회에서 연장전이랑 승부차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애국심과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크로아티아가 발칸반도에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축구가 사실상 국가 스포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국심과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탄탄한 중원을 바탕으로 한 4-3-3 축구. 상대팀에 따라서 유연한 전술 대처를 하면서 선수 역량들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도 주목해볼 만한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A매치 기록의 경우 북마케도니아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포르투갈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무시할 수 없다. 포르투갈이 이겼다. 감독이 말을 하기를 힘든 대회가 되겠지만은 누가 알겠느냐. 선수들은 자신감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속한 조는 B조입니다. 죽음의 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보니까 스페인이랑 크로아티아가 조금 유력해 보이긴 하네요. 그냥 스쿼드만 봤을 때는 이탈리아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저는 무게감이 좀 실리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네요. 물론 경기는 까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탈리아 다 무시를 할 수는 없는 팀이긴 하네요. 참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어디냐? 축구 통계 데이터 사이트인 옵타에 따르면은 슈퍼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을 받은 팀은 잉글랜드였다. 잉글랜드의 4강 진출 가능성은 48.2%, 결승 진출 가능성은 31.3%. 와, 높아요. 우승 가능성은 대략 20% 정도에 육박을 했다. 2위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승 확률 19.1%, 3위 독일은 12.4%, 4위 스페인 9.6%, 5위 포르투갈 9.2%, 네덜란드는 5.1%, 이탈리아 5%. 가장 낮은 우승 확률을 기록한 나라는 알바니아로 0.2%를 기록을 했다. 왜 0.2%냐?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참 대진운이 더럽게도 안 좋은 알바니아.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알바니아가 이탈리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스포츠라는 것은 까봐야 아는 거긴 하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다수 유럽의 베팅 사이트들 역시 잉글랜드를 1순위로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케인 선수가 또 이렇게 또 미소를 짓고 있죠. 이번에는 무관 탈출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유로 대회를 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로 관련해서 또 유럽과 남미의 기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2022년 9월 네이션스리그 경기 직후에 은바페가 얘기한 겁니다. 프랑스 선수 은바페가 얘기하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비해서 우리는 유럽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를 뛰고 있다. 남미에는 이러한 대회가 없다. 남미 축구는 유럽만큼 발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월드컵에서 항상 유럽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유로가 월드컵보다 훨씬 더 복잡한 대회이다. 유로가 월드컵보다 더 가치가 높은 대회다. 코파 아메리카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은바페의 발언에 대한 남미 축구 팬들의 반응. 은바페를 볼리비아의 축구 경기장에 90분만 묶어놔보자. 볼리비아의 굉장히 빡센 경기장이 하나가 있어요. 해발 4,000m에 위치한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장이 있는데 90분 동안 거기서 묶어놓고 다음에 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댓글이 또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다음에 원정팀들의 무덤 경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드리는 또 그런 컨텐츠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경기장에서 심판 보던 심판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주심 보다가. 자, 그래서 메시가 말하기를 조용히 해라. 스포츠 매체 ESPN과의 인터뷰 중에서 메시가 얘기하길 모두가 자신이 참여하는 대회를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유로는 분명 중요한 대회이나
월드컵 3회 우승국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5회 우승국인 브라질이 빠졌다. 2회 우승한 우루과이 같은 팀들도 빠져있다. 유로가 최고의 대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월드컵 우승국들이 빠진 대회다. 최고의 팀들은 월드컵에서 가려지며 모두가 월드컵 우승을 원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2022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전에서 메시가 참교육을 해버렸다. 어딜 월드컵이랑 유로 비비지 마라. 장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진정한 최고의 대회는 아시안컵이다. 자,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음바페 선수가 아주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떠나버렸다. 저번 유로 2020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변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유로 2020의 이제 결과였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3위로 이제 간신히 올라갔는데 이런 스위스가 프랑스를 꺾고 8강을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덴마크의 또 선전 이런 것도 있었고 3위로 간신히 올라갔던 체코가 1승 1무 1패로 간신히 올라갔던 체코가 네덜란드를 꺾고 8강에 또 진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스웨덴을 꺾었던 우크라이나의 선전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도 3위였는데 1승 0무 2패로 16강에 갔는데 8강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독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유로 대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 같은 유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토너먼트 진출 시에 이변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2024도 정배는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이 팀이 올라간다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 어떤 팀이든 간에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방심하면 큰일 난다. 이번 유로 2024 이제 조편성도 뭐 가볍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A조 독일,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 일단 독일 뭐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탈리아가 3위 하지 않을까. C조는 잉글랜드가 일단 올라갈 거고 여기도 이제 2위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덴마크에 좀 표를 주고 싶다. 덴마크. D조는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정배죠. 3위 싸움 정도가 있지 않을까. 2조는 뭐 벨기에가 일단 무조건 올라가고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F조는 포르투갈은 일단 올라갈 것 같고 튀르키예랑 체코의 또 2위 싸움이 굉장히 또 박혀질 것 같다. 일단 정배로 보면 이렇게 난데 역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될지는. 약팀이 강팀을 잡는 경우가 유로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로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